사람 이야기 제7편 지중해 형. 팔괘에서는 태택으로 기쁨이며 연못을 뜻합니다. 지중해와 연못은 같은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연못의 의미를 즉 기쁨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연못을 만물이 모여 즐기는 상징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역 8괘의 8가지 성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에서는 1. 건천, 굳셈, 2. 태택, 기쁨, 3. 리화, 걸림, 고움, 4. 진뇌 움직임, 5. 손풍, 들어감, 6. 감수, 빠짐, 위험, 7. 간산, 그침, 8. 곤지, 순함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팔성정에서는 각각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바다는 크다, 2. 지중해는 엉뚱하다, 3. 산불은 가볍다, 4. 모닥불은 따뜻하다, 5. 산은 무겁다, 6. 땅은 너그럽다, 7. 구름은 까다롭다, 8. 물은 섬세하다로 나눕니다. 팔성정에서 말하는 상징의 특징과 팔괘가 말하는 상징의 특징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괘에서 말하는 연못의 기쁨과 사상의 희는 결이 다른 기쁨입니다. 바다형이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면 지중해형은 그런 힘이 바닥에 있지만 그것이 갇혀있는 바다라 답답하고 복잡한 인간형이 됩니다. 물은 소통을 해야 가치를 발휘하지만 지중해는 육지에 갇힌 바다입니다. 지중해, 사해, 흑해, 카스피해, 동해 등이 모두 갇힌 바다입니다. 바다는 크다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지중해는 그 크기가 다양합니다. 이 말은 지중해형이 그릇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물로 말하자면 바다형이 무리를 이끌고 대장 노릇을 하는 숫사자라면 지중해형은 단독 생활을 하는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형도 바다형과 같은 에너지가 있으나 그것이 마음속에만 숨어 있어 드러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곳이나 두 곳이 터져 있는 지중해는 바닷물이 강력한 해류를 형성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때 웬만한 배는 해류의 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해협에서는 해류가 들어올 때도 강력하고 나갈 때도 강력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도 강하게 받아들이고 반대일 경우도 강하게 표출됩니다. 지중해형인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엉뚱하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중해형의 이런 행동이 때로는 괴팍하거나 엉뚱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천재형인 것이죠. 지중해형도 바다형과 같은 강건함을 지니고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장 노릇하는 것을 오히려 기피합니다. 바다형처럼 힘은 있으나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타고난 기운을 바다형처럼 겉으로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힘이나 기질을 자신도 모르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괴팍하게 보이는 것이죠. 본인 자신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서투르다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형은 바다형처럼 말이나 행동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묵함은 표현이 어렵고 남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표현이 엉뚱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죠. 지중해형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잠수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와 접촉하는 사회와 정서적으로 혼란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서적 불일치가 나타나 양가 감정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중해형이 어릴 때부터 사회적 감수성을 키워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중해형은 선천적으로 독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남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운해형이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독창성이기 때문에 예술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바다가 되지 못한 콤플렉스일까요? 그 크기만큼 겪는 내적 갈등이 뛰어난 창의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바다형과 마찬가지로 지중해형도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예술가 중에 뛰어난 독창성을 지닌 사람이 지중해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흐, 피카소, 한국의 백남준 등이 지중해형의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 속에 매몰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탈출구를 예술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만사를 제치고 몰두하여 본인의 독창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죠. 바다형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독창성이 너무 과하여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따라가지 못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지중해형이 예술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형이 좌뇌형의 인지적 능력을 키우면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달걀을 부화시켜 보겠다고 가슴에 품었다는 에디슨이 좋은 예가 됩니다. 저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지중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중해형의 사람은 사회적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이 트인 바다가 되어 큰 바다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회에 적응하여 사용하는 현명함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지중해는 어느 한 곳이라도 트여 있지 않으면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처럼 양쪽이 터져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양쪽이 터진 바다는 우리나라의 동해바다가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와 같은 지중해형이 가장 나쁜 경우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적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요. 서구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여기는 알렉산더가 바로 동해형의 사람입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가 양쪽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힘차게 분출됩니다. 어느 한쪽이 막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가 31세의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더라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불국사 석굴암의 석가 열의 좌상이 히랍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으로 지어졌으니까요. 저는 알렉산더가 내정이 지중해형이고 외정은 산불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알렉산더와 같은 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엉뚱해 보여도 알렉산더나 스티브 잡스처럼 실행력이 있는 천재니까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꼴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관련해 내뱉은 말이 결코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다 생각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새로운 전략으로 전 세계를 다시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 거들자면 트럼프의 약점은 그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래의 기술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싸움의 승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엉뚱하게 우리가 그 유탄에 맞아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강점과 약점은 동시에 존재하며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을 취할 인재가 존재할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등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역사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일컬어 국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내정과 외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정은 타고나는 성격이고 외정은 길러진 성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나는 내정과 길러진 외정을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개 카스피해나 아라레와 같은 지중해는 수자원을 강물로부터 받게 됩니다. 더구나 강물의 공급이 약하게 되면 아라레와 같이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풍요로운 바다가 아닌 것이죠.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한 사람이 아라레와 같은 바다에 해당됩니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갈등을 계속하면 결국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기의 그림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끝내 자살하고만 빈센트 반 고흐가 그 좋은 예입니다. 사방이 막혀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다고 느낀 고흐가 선택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반면 피카소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이 터져 있어 광기에 가까운 천재성을 과시하였으며 평론가를 비롯해 수많은 대중들을 설득시키는데도 성공합니다. 두 천재의 서로 다른 엇갈린 운명이 흥미롭기 짝이 없습니다.
지중해형이 사회적 지성을 키워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찾아내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본인도 행복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고려해 봤을 때 천재 소리를 들으려면 지중해형의 기운을 타고나거나 적어도 성장 과정에서 그런 기운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 수학자 최고의 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생각납니다. 그의 얼굴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을 빌리면 스테이 플리시가 이런 모습을 표현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뇌와 좌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어릴 때 엉뚱한 짓을 잘하는 아이는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니 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